16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비움이 극에 이르면 고요함을 두텁게 지킬 수가 있고 모든 만물이 함께 생겨나지만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물이 생겨나지만 그들이 되돌아간다? 그것을 성인은 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모든 사물들은, 모든 만물들은 무성하게 태어나서 무성하게 자라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지만 결국에 모든 만물은 자신의 뿌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인데, 그 뿌리로 돌아가는 그것 자체를 이 16장에서는 고요라고 말했으며 그것을 일러서 천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들을 풀이하자면은 한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가 어린 시절의 유아기를 거치고 또 소년기를 거치고 또 자라나서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때때에 맞이하는 날들과 그들의 품고 살아가는 해의 계절이 있죠. 봄은 봄의 일이 있고 여름은 여름의 고유의 일이 있고 가을은 가을들의 고유하는 일이 다 다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천명을 따르는, 즉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겨울은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만물들이 다 고요를 지키면서 어디로 가요? 자신의 뿌리로 되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마다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봄의 계절은 사람이 인생 80을 놓고 볼 때에 대략 봄의 나이에 들면 20살까지의 나이를 봄이라고 하죠. 봄에는 자연의 만물과 똑같이 사람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배우는 시기가 아닌가? 또 그 시기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혀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제대로 살아갈 것인데, 봄에 자신과 엮여져 있는 어떤 인연의 관계에서 어린 싹이 제대로 영양 공급을 제대로 잘 받아서 크는 것처럼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서 제대로 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편모설화에서 아니면 편부설화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편부나 편모의 설화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바라진 사람이라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때때에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무언가는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품었던 각각의 사람들의 어린 아이들의 그 생각과 행동이 자신이 살아가면서 또 살아갈 날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양 부모의 따뜻한 온정과 손길을
또 보살핌을 받고 누구나 살았으면 좋으련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한쪽의 부모에서 자랐다고 해서 사람이 잘못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넘어서면 이제는 본인이 인생에서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자신의 생을 살아가는 시기가 되지요. 그때쯤이면 자신이 태어나서 20살까지 담고 있는 생활했던 또 품어왔던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랬죠요? 네? 부모가 자식을 애틋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0살을 넘긴 자식들도 부모가 또 품고서 애지중지하면서 그 자식을 놔줘야 되는 시기인데도 부모가 그것을 모르고 계속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마마보이다 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20대를 거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고 또 걷어내야 되는데 부모가 지닌 하찮은 염려에 의해서 자신이 갈고 닦은 봄에 씨앗을 제대로 여름에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세상의 때가 되어 버렸으니 서로가 고생하는 길만 남은 거죠. 우리가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보면 어린 새끼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동물들은 냉정합니다. 아, 이 녀석이 제대로 성장해서 이거 우리의 무리에서 제대로 일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판단해서 그냥 매몰차게 새끼를 내몰아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연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즉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또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사냥하는 방법이나 또 살아가는 지혜나 또 어떠한 적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줘야 되는데 부모가 봤을 때 이 녀석이고 그걸 못 따라가겠어. 왜? 어느 부분이 약하거나 뭐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새끼적에 낳자마자 그냥 가차없이 버리죠. 그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렇게 과감하게 자식을 버려야 되는데 20살까지 키워준 자식들을 이제 세상 밖으로 내몰 때는 매몰을 아주 야멸차게 내몰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나는 고생하고 살았지만은 너는 좀 고생을 덜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얄팍한 마음에 그 자식을 세상 밖으로 못 내보는 거죠.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현 시대를 들여다보면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앞길을 막고 자식들을 죽이는 서서히 죽이는 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예를 들어 20대 젊은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벌어서 순수하게 부모님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 나를 키워주신 부모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갖다 주고, 예. 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자식들 있느냐?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만나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것은 왜?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의 욕심만 차리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즉 물질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질의 중심은 돈의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자식들도 부모와 철저하게 생각이 다르죠.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가 외형적으로는 외국 유학까지 시켜서 유명한 대학에 나와서 석박사를 만들어 놨는데도 그 자식들은 자신이 벌어서 살아갈 생각을 하면 좋으련 나는, 내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만데 우리 부모님 재산으로 내가 뭐 좀 해봐야 되겠어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자식들이 많다는 얘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때에 이제 말하자면 그 시골의 그 바다 막은 땅을 이제 무상 일정보를 받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간다는 것 자체는 생각도 못하고 일해야지, 일해. 왜? 논을 그 뻘바닥 바닷물이 들어드는 땅을 논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1년간은 그 일을 해라 마라 소리 할 것도 없이 하게 되죠.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인데 말은 졸업을 안 했죠. 중학교 졸업은 이제 2월 달에 하니까. 근데 우리 동네 어른들이 그해 겨울에 한 10리 밖에 있는 동네에 그 저수지 막는 공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참 일한다는 것이, 일하는 것 자체가 없는 세상이라서 담은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아주 거는 세상인데, 그의 그 이제 농한기죠. 이제 나는 학교 졸업하기 전에 12월 달부터 이제 1월 달 방학인데, 내가 그 저수지 막는 공사에 가서, 집에서 놀면 뭐예요? 가서 이제 몇 푼이라도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는 저수지 막는 공사에 가서 이제 흙을 저 나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만보뛰기라는 얘기를 아시는가 몰라도, 이 만보라는 게 뭐냐면은 가로 세로 6자에 6자 1.8m를 1m 높이 판자로 말하자면 그 사각을 지어서 거기다가 흙을 갖다 붓는 거죠. 부어서 그 흙을 가득 차면은 만보 한 장을 줍니다. 그것 보니 만보뛰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 겨울에 그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게로 해서 만보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열심히 지게로 저다가 붓고 저다 부어도 하루에 석 장 정도, 왜냐면 오전에 하나 반, 오후에 하나 반 해서 석 장 정도뿐이 등짐으로서는 그렇게 그렇게 실어 날라서 만보 석 장을 얻는 거지, 만보 석 장.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니아까가 있죠. 손술에 니아까가 귀한 식인데 동네 어른들이 공사가 빨리 해야 되니까 니아까를 말하자면 동네에서 대량으로 한 10대 정도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니아까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흙을 퍼 실어서 거기다 갖다 붓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니아까로 해서 이 흙을 실어 날리게 되니까 그냥 그 니아까의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만보에 붙는 말하자면 여섯 자에 1m 높이에 붙는 것에 그 최적이 나오죠. 그래서 두 니아까를 싣고 가면은 만보를 한 장을 줍니다. 두 니아까를 싣고 가면 만보 한 장을 줘요. 그러니까 일도 양도 많아지고 만보, 즉 만보라는 것은 수입을 말하는데 만보 한 장에 그때 뭐 300원이면 300원, 뭐 250원, 뭐 270원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 300원으로 치더라도 하루에 내가 등짐 지게로 지어 나를 때에는 석 장뿐이 얻을 수가 없었죠. 900원. 900원 뿐이 벌 수가 없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니아까로 두 사람이 하면서 이제 동네 형하고 나오고 이제 한 조가 돼서 하는데 만보를 개인에게 말하자면 둘이 나누면은 하루에 7장이나 8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거의 배가 되는 거죠. 물론 일은 힘들죠. 그렇게 해서 그 저수지 뚝을 막아서 이제 저수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 공사를 그의 겨울에 하고 우리 분배받은 논을 또 만들어야 말하자면 뚝을 만들고 또 논을 일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간다는 얘기도 못하죠. 뭐 형편상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일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저수지를 막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중간 간주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한 보름이나 일을 하면은 그 날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돈을 이제 지불을 하는 이제 말하자면 한 달에 2번 정도의 돈을 주는데 제가 이제 처음 등짐져서 받은 돈이 2,310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전에 처음 내 몸으로 흙을 지어 날라서 받은 돈이 2,31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오며 가며 이 빵집 있었어요. 빵집이라 해서 뭐 지금처럼 그런 빵집이 아니라 밀가루에다가 이 팥 조금 넣어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붕어빵인데 그것이 오며 가며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내가 그날 그냥 돈 생긴 김에 그냥 그 집에 가서 310원어치를 그냥 몽땅 사서 이만큼 사버렸어. 사가지고 나머지 돈은 우리 부모님 드리고 뭐 그래서 그날 붕어빵 사다가 참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식구들 빵 파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애에 처음 번 돈이라서 기억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부모님 갖다 드렸죠. 부모는 자식이 커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부모는
삶의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부모가 자식들 눈치를 봐야 돼. 세상이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참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음, 어, 제가 세상 살아가는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부모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와 회한이 남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후회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하게 내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지금 이 걸음으로 갔을 때와 안 갔을 때 후회를 할 것이냐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후회라는 놈이 내 마음의 앙금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은 평생의 후회를 넘어서 회한으로, 한이 서립니다. 회한. 돌아다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않은 그 회한을 남기게 됩니다. 뭐 나라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냐고요? 아닙니다. 나처럼 불효자가 없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결코 효자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때에 할 일은 했습니다. 때때에 할 일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한은 남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됐죠. 많은 사람들이 효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후회를 할 것이냐 회한을 남길 것이냐, 이 관계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연의 계절은 여름에 혹독한 더위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여름에 혹독한 더위란 우리가 날짜로 말하자면 말복을 지나면서 초복과 중복과 말복을 지나면서 입추의 시기를 맞이할 때 가장 덥습니다. 그때에 살아남는 사람이 가을에 곡식을 제대로 거두어 들일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여름을 온당히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지금이야 좀 결혼이 늦었습니다만은 그래도 30대, 20대 말 30대 전후되면 가정을 갖잖아요. 그 가정을 갖고 한 10년 정도 살아가면 30대 말 40대 초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의 계절마다의 환절기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만나게 되죠. 환절기의 특성은 즉 나와 너의 부딪힘입니다. 나와 세월과의 부딪힘, 나와 가정과의 부딪힘, 나와 부모와의 부딪힘,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의 부딪힘, 나와 자식 관계의 부딪힘, 이러한 부딪힘들이 여름과 가을에 들어서는 그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살아오면서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가면서 상대방들에게 후회의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좀 그 환절기를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나, 요거 맛대가리 없는 짓을 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들에게 자존심을 꺾게 하는 일을 하거나 남들을 무시했다든가 이러면은 그 환절기에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식답자의 비밀을 푸는 과정에서 가장 사람들이 변화가 심한 것이 언젠가 봤더니 30대 말에서 40대 초에 그 한 5년간, 네, 모든 것의 변화가 그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맛을 알아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또 나만을 알고 너를 무시했느냐, 그러면 너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냐. 우리라는 절대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너와 우리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한 생각의 찰나찰나의 바꿈의 변화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요 작은 것들이 쌓여서 부딪히는 것이 여름의 더위의 막바지의 일입니다. 요 막바지에 다다른 때에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도 요 환절기 시간에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이 고생을 덜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품을 수가 없을 텐데 40이 넘은 자식을 품고서 간다는 것은 자연의 상태에서의 순수한 자연을 망각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죠. 또 어려운 부모를 도와라, 돕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죠. 하늘을 알고 하늘의 항상함을 안다면은 우리는 고요함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 고요함을 담는다는 것은 즉 하늘의 천명을 따른다는 것인데, 자신들이 뿌리를 모르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은 서로 망가지는 시기라 이런. 자, 봄은 봄대로의 환절기가 있습니다. 또 여름은 여름대로의 환절기가 있습니다. 또 가을은 가을대로의 환절기가 있습니다. 이 환절기란 무엇이냐? 계절이 바뀌면서 그 계절에 적응해야 될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바람이 몰아쳐온다고 해도 내가 기운이 있는 사람은 그 때의 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기운이 없다면 그 바람에 무너지죠. 그게 바로 풍병이에요. 풍은 바람. 세상 사람들은 항상 고요함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나를 돌이켜 볼 때에 후회하지 않고 회한을 남기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빈 항아리 속의 고요함을 알아야 그러한 행동이 나온다 이 얘기죠. 세상에 돈은 비어 있듯이 사람들의 모든 것도 빈 항아리에서 들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이
흠. 우야, 흠. 흠.